순천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시민이 난입해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민의 행패는 이틀 뒤 또 이어졌습니다. 의회는 재발 방지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전남 지역에서 온열 질환자 53명이 발생했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법을 살펴봤습니다. 8월 2일부터 6일 사이 목포항 일대 바닷물 수위가 5m 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침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신안에서는 여객선이 자초됐고 여수에서는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지난주 순천시의회 상임위 회의 도중 시민 한 명이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시민은 고성과 욕설을 하며 공무원과 의원들을 위협했는데요. 의회는 재발 방지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순천 백강로 녹지 조성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실과장이 답변을 하는 상황.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시민 한 명이 난입해 고성과 욕설을 내뱉고 단상을 엎으려는 행동을 합니다. 4시간 20여 분 동안 진행되고 있었던 회의는 이 난동으로 인해 정회됐습니다. 의회에서 난동을 부린 시민은 순천 백강로 녹지 조성 사업과 관련된 토지 소유주. 이 토지 소유주는 녹지 조성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데 순천시가 사업을 추진하자 반감을 가지고 폭력적인 행위를 벌인 겁니다. 토지 소유주의 폭력적인 행동은 이틀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의회 앞에서 또 한 차례 난동을 부렸고 정병회 의장은 즉시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회는 정상적으로 행정과 의정 행위를 하는데 위협을 당한 만큼 재발 방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력히 경고했고 두 번째 날은 1분 이내로 퇴거하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당신 인도하겠다. 그렇게 지시했어요. 한 번만 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상습적으로 그러는 거기 때문에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처분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백강로는 순천 IC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도로입니다. 순천시는 백강로 2.1km 구간 도로 옆에 완충 녹지를 조성해서 재해와 공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는 녹지 면적을 줄여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순천시는 오는 2025년까지 완충 녹지 조성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 2.1km에 이르는 사업 구간에 많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법적 근거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완충 녹지를 75% 이상 이렇게 조성을 해왔습니다. 이면도로는 약 70% 했는데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일관되게 순천시에서도 앞으로 잔여 구간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의회는 지난 28일 백강로 완충 녹지와 이면도로 조성 사업비 430억 원을 가결한 상태입니다. 인권보호가 화두인 요즘입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토지 소유주의 난동으로 논란이 더해지고 있는 순천 백강로 완충 녹지 조성 사업. 사업 추진 과정에 지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국에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건강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한낮에 농촌에서 밭일 등 야외 활동을 하다 쓰러지는 일이 많은데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온열 질환자가 벌써 1000명을 넘었습니다. 노약자나 임산부 등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9일 경북 문경에서 80대 어르신이 밭에서 쓰러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는데 당시 체온은 41도였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전국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12명, 경북에서만 고령의 어르신 6명이 숨졌습니다.
온열 질환은 열사병과 열탈진, 열경련 등 열로 인한 급성 질환을 말하는데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두통과 어지럼증,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이며 심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연간 1-2천 명가량이 온열 질환을 호소하는데 질병관리청이 지난 5월 중순부터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운영한 결과 올해 온열 질환을 호소한 사람이 벌써 1,0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중복이었던 지난 21일은 하루 동안 온열 질환자가 87명에 달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온열 질환자의 발생 장소를 보면 45.8%가 실외 작업장과 논밭이었습니다. 기온이 높은 날, 한낮 더운 시간대에 야외에서 온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만약 야외 활동 중 강한 햇빛이나 열에 오래 노출되면서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각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옷을 헐렁하게 하고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심한 두통이 오거나 어지럼증이 느껴질 경우, 또 온열 질환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는 등 발빠른 대처도 중요합니다.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휴식을 취하도록 해주고요.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물이나 이런 거를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섭취하도록 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 물로 옷을 좀 적셔서 환자의 체온을 좀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임산부, 어린이의 경우 온열 질환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폭염특보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전남 지역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 지난 5월 20일부터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30명은 지난 25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당분간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에 달하겠다며 한낮 야외 활동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8월 2일부터 6일까지 새벽 2시부터 아침 7시 사이에 목포항 일대 바닷물 수위가 5m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목포시는 배수와 하수문을 사전에 점검하고 해안 저지대를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면서 침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이른바 슈퍼문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신안 아페도에서는 여객선이 부두에 얹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여수에서는 30대 남성이 지인과 다투다가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해경 경비정이 여객선 주변에서 선체의 상태를 살핍니다. 신안 아페도에서 출항을 준비하던 300톤급 여객선이 부두에 얹힌 겁니다. 당시 여객선은 7월 30일 낮 3시 반쯤 출항이 예정됐지만 결국 출항하지 못했습니다. 목포 해경은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과 선원 13명을 구조하고 여객선은 안전지대로 옮겼습니다. 건물이 불에 처참하게 걸렸습니다.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대원들이 주택 내부를 살핍니다. 7월 30일 낮 3시 반쯤 순천 인제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여성이 불이 나기 전 숨졌다는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무안해제면에선 저녁 7시쯤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7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여수에선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남성 2명이 몸싸움을 벌이다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월 29일 밤 11시 40분쯤 여수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1명이 돌에 맞아 숨진 겁니다. 이들은 서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됐고 게임 머니와 채무 관계 때문에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을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신안군이 장마가 끝난 7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천일염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신안군은 올해 평소보다 비가 잦았고 7월 들어 장마가 길어지면서 천일염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지만 오는 10월까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천일염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 해 평균 약 23만 톤의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 신안군은 올해 상반기까지 평년과 비슷한 12만여 톤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 전남형 목포 청년 공동체가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남형 목포 청년 공동체는 28일 청년 일자리 통합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청년 공동체 13개 팀이 모여 주요 활동 계획을 공유한 뒤 지역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목포시는 앞으로 청년 일자리 통합센터와 함께 멘토단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청년 공동체 자문과 주요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가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목포시는 같이 하는 우리 동네 가치 있는 마을 기업을 주제로 한 만인계 마을 기업의 사례가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의 우수 공약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로 전국 155개 기초지자체에서 364개,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에서는 59개의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무안군이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저소득층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올해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은 8월 2일까지 미달한 7명에 대한 추가 모집 과정이 이뤄지고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공공서비스 지원과 환경정화 등 56개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향토 전통기술 전수와 여성 원어민 강사 등 8개 사업으로 구성됐습니다. 해남군이 지난 5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복구비로 약 22억 원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피해 복구비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4일부터 6일 사이에 비 피해를 입은 보리와 밀, 귀리 등 맹류 1,434헥타르와 마늘 157헥타르, 채소 8헥타르 등 모두 2,418헥타르가 해당됩니다. 해남군은 오는 9월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한 뒤 각 농가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전남의 초등학교 교원 22명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연수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위급 상황을 겪을 때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생존 수영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020년에 생존 수영 교육이 의무화된 만큼 해마다 10시간 이상 초등 전학년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서 영국과 일본, 프랑스에서도 생존 수영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이 민선 8기 공약 가운데 하나인 현충공원 조성 사업에 최적화된 입지를 찾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은 현황 조사와 일반 현황 파악, 지역 주민 의견 조사 등을 토대로 앞으로 석 달 동안 영암 전 지역을 돌며 현충공원에 최적화된 입지를 찾을 예정입니다. 한편 고령의 국가보훈 대상자나 유족들은 기존 현충탑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있어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여수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섬지역 특성화 사업 공모에서 3곳이 선정돼 전국 최다 지역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여수 금오도 직포와 초도 의성, 대동 3곳에는 2025년까지 각각 4억 원이 투입돼 주민 주도 소득 사업과 마을 주력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섬마을 특화 공동체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개발 대상 섬 180여 곳 가운데 17개 섬에 1단계 사업 신청을 받아 현장 심사 등을 거쳐 9개 섬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여수시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해오면서 경영난이 심화된 어업인들의 고민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식 어민들과 수협 관계자 등이 참석해 수산물 소비량 변화와 양식 어류 소비 재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습니다. 어민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지난해보다 판매량이 40% 하락한 만큼 가두리 양식장 구조조정 사업과 양식 어류 시식 행사 개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